2025년 모스크바 크렘린 국제안보 포럼입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차갑게 빛나더군요. 각국 국기들이 벽면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붉은 러시아 국기 옆에 성조기가, 그 옆엔 일장기가 걸려 있었죠. 40개국에서 온 군사 전문가들이 숨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CNN, BBC, 알자지라, 세계 언론이 모두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콜 매덕스입니다. 전직 미 해군 핵 전문가죠. USS 엔터프라이즈에서 15년을 보냈습니다. 항공모함 위에서 핵무기를 다뤘어요. 그 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으로 3년을 일했죠. 영변의 어둠을 받고 이란의 긴장을 느꼈습니다. 인도의 티니키 야망도 목격했어요. 평생 하나만 믿었습니다. 핵 없는 강대국은 없다. 그런데 6개월 전 서울에서 본 것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오늘 저는 핵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말하려는 내용은 정반대였죠. 핵이 필요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요. 연단의 서자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좋은 긴장이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기 직전에 그 뜨거운 긴장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이 고요해졌어요. 누군가의 펜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만약 한 국가가 핵무기 없이 세계 군사력 5위에 올랐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졌어요. 작지만 분명한 경멸 섞인 웃음이 회의장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대표단 쪽이 특히 시끄러웠죠.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콜 박사님, 일본 대표단 수석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회색 양복의 남자였어요. 핵 없이 5위라니 그건 통계의 착시 아닙니까? 착시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말씀이시죠?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보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주변에서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맞아요. 독자적 억제력이 없잖아요. 결국 미국 덕이지. 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USS 엔터프라이즈 문양이 희미하게 반짝이더군요. 15년 동안 그 항공모함 위에서 핵무기를 다뤘습니다. 그때의 저라면 저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국 대표단 쪽에서도 미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들조차 제 말을 의심하고 있었죠. 좋습니다. 그럼 제가 틀렸는지 직접 확인하시죠. 손끝이 리모컨 위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어요.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그날처럼 공기가 무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죠. 조명이 흔들리는 듯했고 에어컨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제 머릿속 계산기엔 오직 하나의 나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핵 없는 강국이라니. 그 말이 제 가슴을 두드렸죠.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어요. 거대한 화면이 어둠 속에서 빛을 뿜어냈습니다. 한 줄의 문장이 천천히 또렷하게 떠올랐죠. Power without nukes? 회의장이 다시 한번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번엔 조롱이 아니었어요. 긴장이었죠. 일본 대표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오래된 오만의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곧 멈출 거라는 걸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제 손가락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됐죠. 플래시가 터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손목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항공모함 문양이 빛났어요. 15년 동안 제가 믿었던 신념이 지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핵이 전부라고 믿었던 그 시간들이요. 하지만 6개월 전 서울에서 본 그 장면이 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밝게 빛나는 연구실, 웃고 있는 과학자들. 그들의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직 창조의 열정만이 있었죠. 여러분, 이 모았던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리스트를 보시죠. 리모컨을 눌렀어요. 세계 군사력 지수 2025 숫자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그리고 8위 한국.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5위라고요? 핵무기도 없이? 일본 대표단 쪽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미국 대표들조차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잠깐만요.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핵무기는 계산에 안 들어간 겁니까? 페난도르리나 들어갔습니다. 모든 요소가 반영됐어요. 병력, 예산, 무기체계, 기술력, 실익 그리고 핵 보유 여부까지요. 그런데도 한국이 5위라고요? Here 그렇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대한 그래프가 떠올랐죠. 각국의 방위산업 기술력 막대 차트였습니다. 한국의 막대가 유독 높았어요. 이건 뭡니까? 일본 대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국방 기술력 지표입니다. 연구개발 투자, 자체 설계 능력, 수출 실적이 포함되어 있죠.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APR-7400 신형 원자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계 인증 승인, UAE 바라카 원전 4기 운영 중, 아시아 최초 미국 기준 통과, 한국은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UAE에 원전을 수출했습니다. 이입인 200억 달러 규모죠.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인증을 받은 아시아 최초의 원자로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인증이면 미국 기준이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속일 수 있지만 성과는 속일 수 없습니다. 일본 대표의 얼굴이 굳었어요. 노트북으로 검색하기 시작하더군요. 행실한 확인해 보십시오. 드레이드브레이 데이터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뻗어나가는 빨간 선들이 보였습니다.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K노는 제지오포너 세계 최고 사격 속도입니다. 폴란드가 문을 주문했죠. 호주는 K9과 보병 전투차까지 도입했습니다. 이건 기술 이전이에요. 그래서요. 일본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출로 강대국이 되진 않습니다. 핵심은 억제력이죠.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물어보죠. 누가 미국과 프랑스를 동시에 이겼습니까? 정적이 흘렀어요. 일본 대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UAE 원전 입찰에서 한국은 미국과 프랑스를 꺾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핵보유국이죠. 그런데 한국이 이겼어요. 핵무기 하나 없이요. 회의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조롱이 사라졌어요. 의심이 호기심으로, 호기심이 경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제 예상을 부셨습니다. 아니, 한국이 제 신념을 부셨죠. 여러분,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힘은 항상 시끄럽지 않습니다. 회의장이 숨을 멈췄어요. 무기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죠. 신뢰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수치는 차갑지만 그날의 데이터는 불을 품었어요. 한 나라의 이름이 그래프를 흔들었습니다. 회의장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한국이라는 단어가 울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세계 언론이 이 순간을 담았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항공모함 문양이 빛나고 있었죠. 15년 동안 믿었던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한국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신뢰라고요?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진심 어린 궁금증이 담겨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제가 본 두 곳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합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연단 앞으로 나섰어요. 2019년 저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으로 북한 영변 핵시설을 방문했습니다. 회의장이 고요해졌습니다. 영변, 그 이름만으로도 긴장감이 흘렀죠.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전기가 불안정했어요. 실험실은 희미한 비상등 불빛뿐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촛불 아래서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더군요. 화면에 흑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연구실, 오래된 장비들이었죠. 그들은 플루토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과학이 없었어요. 단지 명령만이 있었죠. 회상이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녹슨 파이프. 연구원들의 눈빛엔 생기가 없었어요. 한 여성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 물리학 박사였죠. 사찰이 끝난 뒤 복대서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우린 진짜 과학을 못해요. 실패하면 처벌받아요. 전 그냥 살아남으려고 할 뿐이에요.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핵은 있었지만 생명은 없었다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과학은 죽어 있었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밝은 연구실 사진이 나타났죠. 현대적인 장비, 웃고 있는 연구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저는 서울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달랐어요. 전투가 아니라 창조의 냄새가 났습니다. 화면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밝은 조명, 움직이는 로봇팔, 활기찬 연구원들이 보였죠. 20대 연구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험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실패한 실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실패로 새로운 접근법을 찾았다고 말하더군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이곳에선 실패가 처벌이 아니라 학습이었다는 겁니다. 회의장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핵무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자 한 선임 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죠.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실패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제가 되물었어요. 무엇의 실패죠? 그가 답했습니다. 신뢰의 실패요. 그 말이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신뢰의 실패. 그 순간 깨달았죠. 핵무기는 억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감옥일 뿐이었다고요. 화면에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왼쪽엔 어두운 영변, 오른쪽엔 밝은 서울이었죠. 북한 연구소의 어둠과 서울 연구소의 빛, 그 차이가 바로 핵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청중들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북한의 핵은 세상을 위협했지만 그들 자신조차 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원자력 기술을 선택했고 그것으로 세계의 신뢰를 얻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2023년 그 북한 여성 연구원이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어요.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죠. 한 여성이 밝은 연구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박사님, 저 기억하세요? 영변에서 만났던. 이제 저는 사람을 살리는 연구를 합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요? 병원과 오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기술이죠. 처음으로 제 연구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죠. 한국은 제게 과학을 돌려줬습니다. 꿈을 돌려줬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장이 침묵에 잠겼어요.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있던 빛이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신뢰는 보이지 않는 핵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진짜 억제력이죠. 조명이 밝아졌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이고 있었어요. 손목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항공모함 문양이 빛나고 있었죠. 15년 동안 저는 핵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힘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선 다른 힘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더 강한 힘이요. 영변의 어둠 속에서 만났던 그녀가 서울의 빛 속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신뢰가 그녀를 살렸죠.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힘이란 무엇입니까? 파괴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살릴 수 있는 능력입니까? 회의장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 선택을 인정했죠. 박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다 점점 커졌어요. 독일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일어섰죠. 하나둘 청중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일본 대표단조차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들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인정이었죠. 마지못한 하지만 진심 어린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만졌습니다. 항공모함의 추억이 거기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배를 탔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배를요.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CNN, BBC, 로이터, 세계가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두려움을 만드는 게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날 저는 믿었습니다. 이 나라는 세상을 바꿀 거라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가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그건 단순한 통계 노름일 뿐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순위, 원전 수출 모두 인정합니다. 하지만 핵심을 놓치셨어요. 핵이 없으면 진짜 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일본 대표가 거들었어요. 결국 미국이 허락한 힘 아닙니까? 미국의 핵우산, 주한미군. 이게 없다면 한국은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몇몇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항공모함 문양이 반짝이더군요. 그들의 비웃음이
제 확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쭤보죠. 미국이 한국을 견제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은 2022년부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라고 압박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맹국에게 이런 압박을 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본 대표가 침묵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견제는 적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경쟁자에게 주는 반응이죠. 미국이 한국을 견제한다는 건 한국이 위협적이라는 뜻입니다. 핵무기 없이도요.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이동했습니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핵이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혁신입니다. 신뢰죠?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세계 지도 위에 붉은 선들이 뻗어나갔죠. 한국 방산 수출액 2024년 추정치 200억 달러입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 1000문, K2 전차 980대를 계약했어요. 총액 150억 달러. 유럽 최대 규모죠. 하지만 일본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출 실적으로 강대국이 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왜 그들이 한국을 선택했느냐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기술 이전.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이전했죠. 폴란드는 K2 전차를 폴란드 내에서 생산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현지 공장을 짓고 폴란드 기술자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청중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한국은 고객을 종속시키지 않았어요. 자립시켰죠. 일본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무기를 팔았지만 기술은 주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조차 핵심 기술은 블랙박스로 남겨뒀어요. 화면에 UAE 바라카 원전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원전 기술을 고스란히 이전했어요. UAE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교육시켰죠. 저는 일본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플루토늄 대신 신뢰를 수출했습니다. 일본 대표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누가 UAE와 미국, 프랑스를 동시에 이겼습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가 폴란드로부터 유럽 최대 계약을 따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입니다. 핵무기 하나 없는 한국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대표들이 박수를 쳤어요. 일본 대표단만 침묵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견제는 인정이다. 진짜 힘은 스스로 선언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인정할 때 완성되죠. 저는 미국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미국이 한국을 견제한다면 그건 한국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손목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항공모함 문양이 빛나고 있었죠. 15년 동안 저는 항공모함 위에서 세상을 봤습니다. 핵무기가 힘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요. 무기는 공포를 낳지만 신뢰는 시장을 만듭니다. 진짜 힘은 선언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을 때 완성됩니다. 회의장이 숨을 멈췄습니다. 청중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점점 커졌어요. 독일 대표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가 뒤를 이었죠. 미국 대표단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죠. 인정이었습니다. 마지못한 하지만 진실된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태극기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이 순간을 담았죠. CNN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신뢰로 세계를 움직이다. BBC 헤드라인도 보였어요. 핵 없는 강국의 탄생. 저는 연단에서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이곳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경애와 존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승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결과로 증명하죠. 그날 모든 시선이 한 나라로 향했습니다. 핵무기 없이 세계 5위에 오른 나라, 신뢰로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박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만졌습니다. 항공모함의 기억이 거기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것을 믿었습니다. 힘은 파괴에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고요. 그것이 진짜 억제력이라고요. 박수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연단에 섰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숫자 뒤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떠올랐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빛나는 연구소 건물이 보였죠. 6개월 전 저는 서울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회의장이 고요해졌습니다.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젊음이었습니다. 로비에서 20대 연구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방사선 차폐 설계에 대해서였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민준 박사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미국 박사 출신이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왜 미국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여기가 더 재미있어서요? 청중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더 재미있다고요. 그가 설명했죠. 미국에선 정해진 프로젝트만 했어요. 여기선 제가 원하는 걸 제안할 수 있죠. 실패해도 괜찮고요. 화면에 연구소 내부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자동화된 로봇팔, 실시간 데이터, 토론하는 연구원들이 보였어요. 그는 저를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실이었죠. 그곳에서 본 건 자유였습니다. 한 여성 연구원이 실험 데이터를 보고 있었어요. 실패한 실험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문제가 있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기회예요. 이 실패로 새로운 냉각 방식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실패는 데이터고 데이터는 자산이라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이곳에선 실패가 처벌이 아니라 학습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김민준 박사가 저를 열수력 실험동으로 데려갔습니다. 원자로 축소 모형이었죠. 그들은 이 장치로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화면에 거대한 실험 장치가 떠올랐습니다. 오카율 0.01 수트 1000분의 1%. 이게 한국의 기준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우린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실패의 시작입니다. 제가 물었죠. 무엇의 실패죠? 그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신뢰의 실패요. 회의장 전체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은 전쟁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 인증 승인서. 미국 인증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증거죠. 이 문서 한 장을 얻기 위해 한국은 12년을 기다렸습니다. 수만 페이지의 기술 문서를 제출했고 수백 번의 검증을 받았어요. 청중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과했습니다. 완벽하게요. 저는 종이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이 문서 한 장이 수천 발의 핵탄두보다 강했습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박수가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본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아닌 신뢰를 만들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드는 대신 안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파괴 대신 창조를, 공포 대신 희망을 선택했죠.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항공모함 문양이 빛나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저는 무기를 지켰습니다. 파괴의 공식을 외웠죠. 하지만 서울에서 저는 다른 공식을 봤습니다. 창조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날 연구소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핵무기 없이 북한을 마주하는 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두렵죠. 큰 시험. 하지만 두려움에 굴복하는 순간 우리가 지키려는 가치가 사라집니다. 우린 신뢰로 이긴 나라예요. 그 신뢰를 배신할 수는 없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말이 제 모든 걸 바꿨습니다. 군인의 사고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은 기술로 평화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방정식은 사람을 지키는 수식이었어요.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독일, 영국이 뒤를 이었죠. 미국 대표단도 일어섰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천천히, 마지못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저항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CNN이 생중계하고 있었죠. BBC 알자지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인증서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회의장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신뢰로요. 나는 그날 진짜 강국의 정의를 새로 썼습니다. 박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만졌습니다. 항공모함의 추억이 거기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배를 탔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향해 가는 배를요. 그 배의 이름은 신뢰였습니다. 박수가 멈췄습니다. 일본 대표단 수석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콜 박사님,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감동적입니다. 한국의 기술력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왜 핵무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날카로운 칼날 같은 질문이었어요.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하셨죠. 북한의 위협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안 만듭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어요. 항공모함 문양이 빛나고 있었죠. 15년의 기억이었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핵무기가 시험이 됨. 말도 안 됩니다. 일본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겨누고 있는데 억제란 무엇입니까?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지도가 떠올랐어요. 핵 보유국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됐죠. 아구 개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억제력을 갖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고립됐죠. 제재를 받고 신뢰를 잃었어요. 파라시닌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을 가졌지만 경제는 무너졌죠.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한국이 파란색으로 빛났어요.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핵은 없지만 40개국이 한국 무기를 삽니다. 핵은 없지만 UAE가 200억 달러를 맡겼죠. 핵은 없지만 폴란드가 150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억제란 무기가 아니라 신뢰의 총합입니다. 한국은 신뢰의 무기를 완성했어요. 일본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론입니다. 현실에선 빨간색 국가들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하면에 브레이키는 말 샤먼르네. 한국의 파란색이 더 밝아졌습니다. 네, 파란색 국가는 존경받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두려움과 존경. 이게 차이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실제 전쟁 상황에선 신뢰로 미사일을 막을 순 없지 않습니까? 전쟁은 미사일이 날아가기 전에 시작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억제의 투원용, 예방이 보복보다 강하다. 전통적 억제는 보복 위협입니다. 너 때리면 나도 때린다는 거죠. 하지만 신뢰 기반 억제는 다릅니다. 나를 치면 세계가 너를 버린다는 겁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공격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40개국의 무기 계약이 멈춥니다. UAE 원전 운영이 중단되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됩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셌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가 멈추면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이 멈춥니다. 현대차가 멈추면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죠. LG에너지 솔루션이 멈추면 전기차 시대가 지연됩니다. 청중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억제입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의 필수 부품이 됐어요. 한국을 지키는 건 미군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이익이 한국을 지키죠. 일본 대표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손목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항공모함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15년 동안 저는 핵무기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억제력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선 다른 억제력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더 강한 억제력이었습니다. 힘은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두 개의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왼쪽엔 핵폭발 버섯구름, 오른쪽엔 밝게 빛나는 서울 야경이었죠. 이제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식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핵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존경을 낳죠. 그것이 진짜 억제력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프랑스 대표였어요. 그가 박수를 쳤습니다. 독일, 영국, 호주, 캐나다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미국 대표단도 일어섰습니다. 러시아, 중국 대표도 일어섰죠. 회의장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일본 대표단만 천천히, 마지못해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눈엔 인정이 있었어요. 마지못한 하지만 진심 어린 인정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이 순간을 담았어요. 진짜 힘은 선언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인정받을 때 완성되죠.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태극기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CNN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억제력의 새로운 정의 두려움보다 신뢰. BBC 헤드라인도 보였습니다. 한국 핵 없는 억제 모델 제시. 회의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이곳은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경애와 존중, 그리고 인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럽 대표들이 한국 대표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한국 국방부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만나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독일 대표도 다가왔어요. 베를린에도 초청하고 싶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어요.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엔 무거운 인정이 있었죠. 저는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크 핸더슨이 다가와 제 어깨를 쳤습니다. 잘했어, 콜. 자네가 옳았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별들이 빛났습니다. 세계가 새로운 방정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신뢰로요. 손목 시계를 만졌습니다. 항공모함 문양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저는 무기를 믿었습니다. 파괴의 공식을 외웠죠.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공식을 배웠습니다. 신뢰의 공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억제력이었습니다. 그날 적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보다 강한 힘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3주가 지났습니다.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워싱턴 D.C.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각국에서 날아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죠.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제 사협실번, 억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모델 분석, EU 국방장관 회의 안건이었습니다. 신뢰 기반 안보 체계 논의, 나토 전략 개념 재검토도 있었어요. 억제 2000형 핵무기를 넘어서 한국식 억제 모델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국이 표준이 되었어요. 노트북에서 연달아 알림이 울렸습니다. 독일 국방부, 프랑스 전략연구소, 폴란드 국방대학이었죠. 모두 협력과 강연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가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에게서요. 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군인이었다. 파괴의 공식을 외웠다. 억제는 보복이고 힘은 무기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항공모함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핵탄두, 대양을 가르는 전력이었죠. 그런 내가 이제 신뢰의 공식을 배운다. 눈을 떴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서울 야경 사진이 떠 있었어요. 밝게 빛나는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그 빛은 핵폭발이 아니라 문명의 불빛이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크였어요. 콜, 일본이 한국과 원전 협력 협상을 시작했대. 후쿠시마 이후 처음이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북에서 또 알림이 울렸죠.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김수연 박사, 한국원자력연구원, 그 탈북 여성 연구원이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그녀가 나타났어요. 밝은 연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영변에서 봤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콜 박사님, 영상 봤어요. 모스크바 포럼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박사님이 영변에서 절 만났을 때 전 죽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가 카메라를 들어 연구실을 비췄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활기차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지금 전 사람을 살리는 연구를 합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요. 아프리카 오지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연구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은 제게 과학을 돌려줬습니다. 꿈을 돌려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한국은 죽은 영혼을 살렸다. 그녀의 미소가 핵보다 밝았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워싱턴 D.C.의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펜타곤이 멀리 보였어요. 전쟁을 끝내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다.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항공모함 문양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15년 동안 저는 무기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것을 지키고 싶었어요. 신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돌아와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억제 전용 한국 모델 콜 매덕스 박사 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핵무기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 새로운 억제력이 등장했다. 샤프리니 그것은 신뢰다. 기어하는 한국은 증명했다. 핵 없이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공포 없이도 존경받을 수 있다고. 문장들이 쏟아졌습니다. 영변의 어둠이 떠올랐어요. 그 여성 연구원의 죽은 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서울의 빛 속에서 웃고 있었죠. 진짜 억제는 두려움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어요.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백악관, 국회의사당, 펜타곤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풍경이 있었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한강, 빛나는 연구소들, 그리고 김수현 박사의 미소였죠. 마침내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핵탄두는 필요 없다. 신뢰만 있으면 된다. 엔터를 쳤습니다. 완성이었어요. 저는 의자의 기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핵을 배운다.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200페이지의 보고서가 완성돼 있었어요. 윤에 보낼 겁니다. 나토에도 에웨도요. 한국의 이름이 새로운 기준이 될 겁니다. 손목시계를 만졌습니다. 항공모장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15년의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배를 탔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향해 가는 배였습니다. 책상 위의 보고서들을 다시 봤습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모두가 한국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UN 사무국이었습니다. 콜 박사님, 안보이사회에서 박사님의 발표를 요청합니다. 한국 모델에 대해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으로요. 핵보다 강한 힘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화면의 마지막 문장이 보였어요. 보이지 않는 핵.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김수현 박사의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화면에 가득했어요. 한국은 제게 과학을 돌려줬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세상에 희망을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신뢰로요. 파괴가 아니라 창조로요. 이것이 진짜 힘이다. 창밖의 별들이 빛났습니다. 내일부터 이 보고서가 세계로 퍼질 겁니다. 한국의 이름이 새로운 시대를 열 겁니다. 손목시계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항공모함의 추억이 거기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것을 믿었습니다. 힘은 파괴에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고요. 박수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회의장 전체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죠. CNN, BBC, 알자지라 세계 언론이 이 순간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 공기는 다르게 울리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자세가 달랐어요.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눈빛이 집중됐습니다. 연단 옆으로 마크 핸더슨이 다가왔습니다. 전 국방부 차관이죠. 제 옛 동료였습니다. 콜, 진짜 그렇게 생각하나? 핵 없는 억제가 가능하다고?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자네도 항공모함에 있었잖아. 핵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했죠. 과거엔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바꿨습니다. 세계 지도가 다시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뻗어나가는 선들이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마크, 이게 보이나? 한국은 세계와 연결됐어. 군사동맹이 아니라 경제 생태계로요. 이 연결을 끊으면 모두가 피해를 입어.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다시 청중을 향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신뢰로 재정이 된 힘. 그 아래 작은 글씨들이 나타났어요. UAE 200억 달러 원전 계약, 폴란드 150억 달러 방산 계약, 호주 차기 보병 전투차 선정, 사우디아라비아 청홍투르 방공망 도입. 이 계약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술 이전입니다.
한국은 파트너를 만들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폴란드 공장에서 K2 전차를 조립하는 폴란드 노동자들의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폴란드인이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그들을 교육했어요. 다음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에서 웃고 있는 아랍 엔지니어들이었죠. 이 사람들도 한국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로 자국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한국은 고객을 종속시키지 않았어요. 자립시켰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들은 핵탄두가 아닌 서명을 남겼습니다. 그 서명 하나로 세계가 움직였어요. 정중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독일 대표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프랑스, 영국이 뒤를 이었죠. 일본 대표단 수석이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들은 인정했어요. 마지못해, 하지만 진심으로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보이지 않는 핵, 조명이 꺼졌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저에게만 집중됐죠. 핵은 두려움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세상을 이끌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핵폭탄은 한 번 쓰면 모든 걸 파괴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한 번 쌓으면 계속 증식하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핵을 완성했습니다. 스크린에 태극기가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밝게 빛났어요. 이것이 지금 힘이 들리는 소리입니다. 제 목소리가 속삭이듯 낮아졌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보이지 않지만 명확하게요. 태극기의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한국은 세상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핵 없이도 강대국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가능합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환호가 터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CNN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핵 없는 강국 한국, 세계를 놀라게 하다. BBC 헤드라인도 보였습니다. 억제력의 새로운 정의 두려움보다 신뢰. 세계가 한국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요동쳤어요. 유럽 대표들이 한국 대표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한국 국방부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만나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독일 대표도 다가왔습니다. 베를린 국방포럼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영국 대표가 말했어요. 런던에서 기술 협력을 논의하시죠. 일본 대표단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어요.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크가 다가와 제 어깨를 쳤습니다. 잘했어, 콜. 자네가 옳았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별들이 빛났습니다. 세계가 새로운 방정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항공모함 문양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15년 동안 저는 핵무기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힘을 목격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더 강한 힘이었습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한국 대표단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증명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세계 언론이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로이터 헤드라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모델,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 프랑스 르몽드도 보였습니다. 신뢰의 무기, 핵을 넘어서다. 저는 손목시계를 마지막으로 만졌습니다. 항공모함의 추억이 거기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배를 탔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배를요. 그 배의 이름은 신뢰였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극기가 여전히 스크린에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세상이 바뀐다. 그 이름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신뢰로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뉴욕 UN 본부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특별회의였죠. 억제 이전 신뢰 기반 안보 체계. 제목이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15개국 대표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시작된 파장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세계는 변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지도가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뻗어나간 선들이 이제 50개국을 넘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합작으로 전차 공장을 지었습니다. 호주는 K9 자주포를 자국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죠.
사우디는 청홍 방공망을 배치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일본 한국 원전 협력 체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12년 만입니다. 일본이 한국 기술을 인정했어요. 소형 모듈 원자로 공동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중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한국 모델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sure. 하지만 조건이 있죠.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신뢰는 선택이다. 신뢰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선택해야 해요. 한국은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핵을 만들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항공모함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힘이란 방가쇠에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제게 다른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제 말에 집중했습니다. 힘은 두려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현실은 냉혹합니다. 신뢰만으론. 영변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화면에 어두운 연구실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고립됐죠. 그들의 과학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일했어요. 다음 사진이었습니다. 밝은 서울 연구소였습니다. 한국은 핵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그들을 찾았어요. 그들의 과학자들은 자유 속에서 창조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냉혹한 현실은 이겁니다. 두려움은 고립을 낳고 신뢰는 연대를 낳는다는 거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미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콜 박사님, 미국은 한국 모델을 지지합니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대표도 일어섰습니다. 유럽연합도 동참하겠습니다. 하나 둘 대표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하늘이 맑았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유엔 건물을 나섰습니다. 맨해튼 거리가 붐볐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 박사였습니다. 콜 박사님, 유엔 회의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KNHCC에 구한 감사원하죠. 당신들이 저를 바꿔놨으니까요. 그가 웃었습니다. 박사님, 다음 달 서울에 오시면 새 프로젝트 보여드릴게요. 아프리카 오지용 소형 원자로입니다. 김수연 박사가 주도하고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센트럴파크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항공모함 문양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그 배 위에서 세상을 봤습니다. 핵무기가 전부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배를 탔습니다. 신뢰라는 이름의 배였습니다. 공원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이걸 지키는 게 진짜 억제력이다. 핵무기는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지킬 수 있죠.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어요. 독일 국방대학에서 간견 요청이 왔습니다. 프랑스 전략연구소도,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도요. 모두 한국 모델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락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엔터를 쳤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수연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오늘 아프리카 케냐 정부와 계약했어요. 소형 원자로 3기 수출입니다. 제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녀가 케냐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었어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영변의 어둠 속에서 만났던 그 여성이 이제 아프리카의 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살린다. 그것이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하늘을 다시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군인이었다. 파괴의 공식을 외웠다. 억제는 보복이고 힘은 무기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손목시계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줬다.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고. 센트럴파크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쏟아졌어요. 핵은 두려움을 지배했다. 하지만 신뢰는 세상을 이끌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시작된 그 발표가 이제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신뢰로요. 파괴가 아니라 창조로요. 공포가 아니라 희망으로요. 저는 공원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맨해튼의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손목시계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항공모함 문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5년의 기억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힘은 무기에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진짜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고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핵이라고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다양한 국적, 다양한 피부색이었어요. 모두가 평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이 지키려는 세상이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한 나라의 선택이 전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핵무기 없이 세계 5위에 오른 나라, 신뢰로 세상을 움직인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제 나는 안다. 손목시계를 가슴에 얹었습니다. 진짜 핵무기는 우라늄이 아니라 신뢰다. 그것이 진짜 힘이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핵무기의 시대가 끝나고 신뢰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핵으로 세상을 바꾼 나라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UN 건물이 멀리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세상을 바꾸는데 핵탄두는 필요 없다. 신뢰만 있으면 된다.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앞으로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